정부는 의대 증원에 성공한 것이 아니다. 전공의 사직 허용, 더 커진 필수 어려 공백 부적용은 어쩌나. 안녕하세요. 김나근의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정부가 전공의의 사직을 허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를 예상한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속된 말로 뻥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전공의 사직을 허용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전공의의 사직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전략이란 첫 번째는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입니다. 이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실제로는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전공의 사직 허용을 하기 전에 각 대학병원 병원장 모임을 했었던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밑에 대통령실 비서들 그리고 이렇게 병원장들 모임에서 아마도 이런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이 전공의의 이런 대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유일한 카드인 사직 허용을 이제 하고 실제로는 병원장들에게 사직을 수리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이게 아마 이제 전공의의 단일 대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카드다. 지금 이제 써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가능성은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의 그런 사직이 오히려 더 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 큰 생각들이 없는 것 같거든요. 흐름들 봤을 때 초기에는 아주 계획되고 정말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이 의대 증원과 이제 의사들의 이런 단일 대우 협력을 막기 위해서 치밀하고 아주 속된 말로 좀 나쁘게 말하면 악랄하게 준비를 해서 왔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고 예상치 못한 대학병원 그리고 대형 병원들의 이런 이제 재정난들을 겪으면서 변수들이 늘어나니까 약간 이제 손을 놓은 그런 모양새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역시나 이 전공의들에 대한 그런 이제 사직 수리가 늦어질수록 이제 법적인 문제가 커지고 추후에 대법원이라든지 그런 이제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릴 때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늦지 않기 위해서 수리를 하라고 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분명히 병원장 회의에서 각 병원장들에게는 이 수리를 하지 말거나 또는 6월 달로 수리를 새로 받게 명령을 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가장 나쁜 건 역시나 병원장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노동법이 어떻게 보면 뭐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위법이에요. 마찬가지로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모든 근로자들은 사직을 하고 또는 직업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 이러한 상위 개념에 반하는 이러한 행정 처리 및 또는 이러한 병원장과 각 병원들의 막무가내식의 사직서 수리 금지는 진짜 이거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게 만약에 다른 직종이었으면 이미 이거는 난리가 났어요. 화염병 던지고
죽이네 사내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여당에서도 물 끌어가지고 아마도 뭐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막 난리를 하고 막 뭐 민주주의가 50년 후퇴됐다 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왔을 건데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결국은 의사는 혼자라는 겁니다. 어, 저도 사실 이전 영상에 올렸을 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될 대상이 있다 이런 나라의 여러 아직까지 중심이 잡힌 그런 어, 기본적인 체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완벽한 판단 미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사는 이 나라에서는 맞아도 되는 존재고 손해를 봐도 넘어갈 수 있는 존재. 왜냐하면 돈을 잘 버니까 돈을 잘 벌고 그만큼 대우를 받으니까 좀 손해를 봐도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은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렇게까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지난 목요일이었죠. 각 지역별로 우리 이제 의협에서 주최하는 그리고 각 이제 지방 의사회에서 주최하는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요. 나가서 저도 이제 해운대 우리 바닷가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약 2,000명이 넘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한 3,000명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저도 오랜만에 기분이 많이 좀 풀어질 수 있도록 소리도 지르고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런 것들 다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의협과 각 지방의사회에 계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런 집회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너무 미숙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런 흐름 자체는 다른 집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고 많은 이제 그런 조언들이라든지 그런 코칭을 받았던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전혀 와닿지 않은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 상황에 이제 물론 주체는 의협이지만 주인공은 역시나 전공의와 학생입니다. 근데 이 집회 발언의 약 90%를 어떤 누구 협회 무슨 회장 뭐 부회장 뭐 이사 무슨 뭐 어디 다 한 자리씩 하시는 50대 이상 되시는 선생님들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그 집회가 한 자리 하신 선생님들 명함 내밀고 자기 하고 싶은 말하는 자리입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아예 하지를 마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고 그럽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냥 악만 지르고 그게 무슨 집회입니까?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얼굴을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의사회니 협회니 여기서 계시는 높은 분들 이분들은 오로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본 거는 그냥 어떻게든 자기 한마디 하고 싶어서 나오신 거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 사실 이게 이 시간이라는 게 소중하거든요. 그 한 시간 남짓 되는 시간에
한 시간도 안 됐죠. 그 집회 신고 때문에 여러 가지 에러 사항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시간에 이 단일 대우를 더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본인이 무슨 뭐 누구 나와서 인사하고 뭐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게 뭐 아무도 안 궁금해요. 이제는 사리사욕은 좀 버리고 우리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합친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기회주의적인 사고는 좀 버립시다. 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어떤 뭐 이제 뭐 치적이라든지 그런 공은 나중에 생각을 해야지 이런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추태에 가까웠던 이런 집회는 앞으로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 아까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지금 이제 전공의의 사직 수리를 했는데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정부 입장에서도 악랄한 방법이죠. 이제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것도 웃기긴 하고요. 하면서 이제 전공의가 돌아왔다라고 8명이 돌아왔다. 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게 아무도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아마도 뭐 그 정부에서도 돌아온 거를 집계를 뭐 이제 전자서명식 로그인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각 의국의 이제 그 뭐 또는 이제 그 병원장의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했을 건데, 뭐 전혀 뭐 신뢰가 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조차도 8명이라는 것도 너무 웃긴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봉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개원이 봉직이 선생님들, 교원이 선생님들, 여러 이제 필드에서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더 힘을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첫째로 안 되고 있는 게, 저도 일단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의협에서 1:1 매칭 시스템을 그때 구글 폼으로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보내드렸거든요. 아직까지 그게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도 문의를 좀 해봤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진행 안 되는데 좀 빨리 속도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대생들 관련된 얘기입니다. 의대생들이 너무나 큰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의대생 학부모님들, 이제 학부모 하니까 자꾸만 어디서 인터넷에서 또 조롱하듯이 말하는데 웃긴 소리예요. 아니, 당연히 학부모가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법적으로나 좀 더 지식이 풍부하고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가 움직이는 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건 무시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학부모가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학부모의 힘이 가장 커요. 왜냐하면 학부모는 비의료인이잖아요. 의료인도 있으시겠지만 비의료인이고 입장 자체가 학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다른 정부나 이런 데서 비판을 할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크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모임이라든지 학부모 모임을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의협에서 주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의협에서 사실 이제 뭐 그게 거기까지 신경을 쓰실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아니면 저라도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냥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크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지금 사실 잘 모르는 영역이라 가지고, 지금도 아마 이렇게 뭐 모임이나 그런 단톡방 같은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학부모가 나설 때다. 정부가 아마도 가장 눈엣 가시처럼 여길 만한 그런 존재가 좀 되실 학부모님들의 힘을 좀 더 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드디어 이제 환자들이 나설 때가 됐습니다. 저도 환자고 실제로 환자기도 하고 병원에 제가 진료를 보러 다니긴 환자기도 하고 모든 의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비 환자시기도 하고 환자입니다. 진짜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큰 문제 없이는 이게 의료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지만 정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형병원, 대학병원들의 자금난이 아주 가속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요거는 국민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점입니다. 잘하고 있는 의료를 뭐 의사들이 먼저 뭐 의대를 감원을 해라고 욕을 하거나 뭐 월급을 올려달라 수가 올려달라고 하는 건 항상 하는 소리지만 뭐 안 되는 거야. 이번에도 1.6인가 올랐죠. 한방 쪽이 3.7 오르고 한방사들이 3.7 오르고 뭐 수의 쪽이 뭐 3.몇 프로 뭐 이렇게 오를 때 치가 뭐 3.몇 프로 우리 이제 의료 쪽은 1.6인가 1.7 올랐죠. 근데도 뭐 항상 그러려니 하잖아요. 뭐 항상 그래 왔으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거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이 먼저 뭔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밤새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 그냥 미래만 바라보고 그냥 죽어라 일하고 자기 그냥 뭐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하고 있는 분들을 갑자기 증원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2,000명 3분의 1을 증원을 시킨다면서 미래를 완전히 없애버려 놓고 그냥 나오기만 해봐라 너희 나오면 너희는 바로 그 의료법으로 이제 너희들은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무슨 뭐 이 사람이 아니죠. 이거 사람 대하는 게 아니죠. 이 정부가 하는 게 무슨 거의 노예도 아니고 완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 적군을 대하듯이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이제 의사들은 이제 좀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국민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판검사 변호사라든지 저랑 상관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분들을 갑자기 뭐 이렇게 증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하고 저는 그냥 재밌게 관람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국민에게 이해를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가만히 일하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까? 뭐라고 있었습니까? 주 88시간이지만 실제로 100시간, 120시간 이렇게 일하고 있었잖아요. 저도 140시간 일했어요, 저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저는 제가 퐁당퐁당 이렇게 당직했었지만 실제로는 당당당당인 거 뭐 잘 아시겠죠? 다른 이제 선생님들도. 잠을 잘 데가 없어서 보호자 휴게실에서 숨어서 자고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일하고 있는 분들을 갑자기 망치로 때려버리는데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생명이 있는 인격체입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을 당연히 하면서 온갖 의료법을 미리 만들어 놓고 약 1년간의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의사의 월급이 어디 이상한 보건지소라든지 어디 이상한 의료원에서 뭐 연봉 4억을 구하는데도 안 구해진다 이런 이상한 소리 나고 있고 가기만 하면 고소가 남발하는 그런 자리에 의사가 3명은 필요한 자리에 1명 뽑으면서 일부러 그거를 이제 그 의료원이랑 짰겠죠. 100%. 그 의료원은 이제 그런 허위 공고를 낸 거죠. 그래서 옳다고 당연히 아무도 안 오니까 이제 내는 거죠, 다시. 그런 기사를.
이게 사람한테 할 짓입니까? 이 같은 국민한테 할 짓이 맞습니까? 이게 정부는 저를 고소하려면 고소하세요. 제 신상은 모두 파악이 된 상태니까 고소를 하려면 하세요. 고소하는 순간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부가 고소한 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있는 고위공무원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그 착각을 하시는데 의사도 국민이에요. 그 당신들이 지금까지 한 행위는 그 지금 북한 적군 북한 군인들한테 하는 짓보다도 훨씬 못해요. 오히려 북한 군인들 북한에 상당히 호의적인 편인데 우리나라에 치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같은 국민한테 하는 짓은 어디 철천지 대원수 적군한테 하는 짓보다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 울분에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직까지 사회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한 젊은 청년들을 군홧발로 짓밟아가지고 박살을 내놓고 파란색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국민의 생명 어쩌고저쩌고 하는 당신들은 반드시 응징을 받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